대학을 다니는 내내 아들 입에서 여자친구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며 옷 매무새를 신경 쓰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지 서너 달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들 행동이 어딘가 조금 달라졌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신경도 쓰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휴대폰을 늘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진동이 울리면 흘깃 확인하고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닫힌 문 안쪽에서 누군가와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매일같이 지친 얼굴로 돌아오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는 오히려 낯빛이 환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묻지도 않은 회사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웃는 날도 잦아졌고요. 옷차림에서도 티가 났어요. 옷장 앞에서 셔츠를 골랐다 도로 걸었다 하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거든요. 늘 입던 무채색 옷들 사이에 못 보던 색깔이 하나둘 늘었고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도 그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은은한 향이 거실을 가득 메웠는데 향수를 챙겨 뿌리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면서도 보기 좋았어요. 주말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는 저녁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바빴는데 언제부턴가는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부산하게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친구를 만난다며 말끝을 흐렸지만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치고는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어요. 결정적인 건 사소한 데서 드러났습니다. 빨랫바구니에 담긴 겉옷을 세탁기에 넣기 전 혹시 주머니에 뭔가 들어있지 않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날은 아들이 벗어둔 점퍼 주머니를 확인하다 영화표를 발견했어요. 근데 영화표에 총 인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 제 짐작에 쐐기를 박은 건 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또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소파에 앉아있던 딸이 그 문을 빤히 쳐다보더니 입을 뗐어요. 엄마, 오빠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 이건 100%야. 너무 단호하게 말해서 제가 물었어요. 뭘 보고 100%라고 하는 거야? 딸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척 보면 알지. 오빠가 저렇게 전화 받으러 방에 들어간 게 한두 번이야? 그리고 요즘 옷 입는 거 봐봐. 얼마 전에는 나한테 옷도 봐달라고 하더라니까? 엄마도 알다시피 오빠가 언제 옷에 신경 쓰는 거 봤어? 근데 요즘 들어 옷도 엄청 신경 쓰더라고. 내가 볼 때는 여자친구 생긴 게 분명해 보여. 엄마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 그냥 모른 척 했거든. 근데 유진이 네 말 들어보니 확실한 것 같네. 그동안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그러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제가 멋쩍게 웃자 딸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오빠 예전부터 인기 많았어. 정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몰랐던 이야기에 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전에 오빠가 우리 학교 앞으로 온 적 있잖아. 그때 내가 뭐 놓고 와서 오빠한테 가져다 주라고 한 적 있잖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암튼 그날 내 친구들이 오빠 보고 엄청 잘생겼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우리 오빠니까 그냥 칭찬하나 보다 하고 말았거든? 근데 오빠 대학 다닐 때 말이야. 어떤 언니가 우리 아파트 1층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빠한테 왜 연락이 안 되냐고 하더라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그러면서 그 언니가 오빠한테 내가 싫으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오빠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직 여자친구 사귀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맞구나 그러더니 쌩하니 가버리더라고. 그 모습 보고 오빠가 인기 많은가 보다 확신했어. 우리가 알던 오빠가 아니더라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너무 재밌다. 마치 순정 만화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듯 설레이는 눈빛으로 손을 모은 채 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 말이야. 키도 크고 엄청 예뻤어. 예쁜데 왜 싫다고 해? 내가 볼 땐 오빠 눈이 엄청 높은 것 같아. 그래? 하긴 집에서 맨날 절세 미인인 나를 봤으니 웬만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겠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는데요. 딸은 늘 엉뚱한 말과 행동으로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곤 했습니다. 그날도 제가 배를 잡고 한참을 웃고 있자 딸이 입을 삐죽이며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는 지금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같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말이 너무 갑작스럽잖아. 아빠가 엄마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 그때 엄마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며. 뭘 또 어마어마해. 그때는 다들 그랬지. 아빠가 그러는데 내가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절세 미인인 거지. 아빠가 그래? 당연하지. 딸의 천연덕스러운 애교에 잦아들던 웃음이 다시 한번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은 외출하고 돌아온 아들 손에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무심한 듯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승연아, 이건 뭐니? 엄마 쿠키 좋아하시잖아요. 설마 이거 쿠키야? 네, 쿠키인데 오트밀 바나나 쿠키라 살도 많이 안 찌는 건강한 쿠키예요. 정말? 네, 바나나랑 오트밀, 견과류에 다크 초콜릿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다고 하면 더 가져올게요. 더 가져오다니? 그러니까 사온다고요. 그래 고맙다. 아들한테 쿠키 선물도 받고 오늘 기분 최고다. 뜻밖의 선물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딸이 들어오자마자 한껏 들뜬 목소리로 쿠키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이거 오빠가 사온 쿠키인데 오트밀 바나나 쿠키래. 다이어트 쿠키인가 봐. 진짜로 오빠가 이걸 사왔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여전히 흐뭇한 표정으로 쿠키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왜 상표가 없지? 보통은 다 상표가 붙어있기 마련인데. 넌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그러니?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너랑 같이 먹으려고 여태 기다렸어. 얼른 먹어보자. 함께 쿠키를 한 입 베어무니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서서히 번져나갔습니다. 견과류가 들어가서 달지도 않고 딱 알맞은 쿠키였어요. 딸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아들 방으로 가더니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빠, 이 쿠키 진짜 맛있어. 다이어트 쿠키라고 하길래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대체 어디서 산 거야? 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자 아들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진짜로 맛있어? 어, 엄마도 엄청 맛있다고 했어. 둘이서 순식간에 몇 개나 먹었다니까? 몇 개 남은 건 아빠 드리려고 따로 넣어뒀어.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사다 줄게. 아들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고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매가 주고받는 대화를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잠시 후 집에 돌아온 남편도 쿠키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물더니 의외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쿠키는 설탕을 얼마나 넣는 건지 달아서 못 먹겠던데 이 집 쿠키는 달지도 않고 고소한 게 아주 맛있네. 그치? 완전 맛있지 아빠? 딸이 신나서 거들었어요. 남편도 한계로는 아쉬운지 손을 또 뻗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런저런 계산을 굴리고 있는 눈치였어요. 근데 이 정도 하려면
엄청 비쌀 텐데. 승연아,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냐? 사회초년생이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면 돈 못 모은다. 쿠키를 칭찬하던 입에서 어느새 잔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편은 돈을 아끼고 또 아껴 쓰는 사람이라 가끔은 구두쇠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그 엄격함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보니 저로서는 크게 불편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사치를 부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남편과 사는 게 힘든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잔소리가 이어지자 아들이 멋쩍은 듯 뒤통수를 슬쩍 긁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그거 집에서 만든 쿠키예요. 뭐? 집에서 만든 쿠키라니?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저 여자친구 있어요. 뭐? 여자친구? 진짜야? 남편이 짐짓 놀란 척을 했지만 입가에는 보일락 말락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 여자친구 집이 카페를 하다 보니 쿠키 같은 거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어쩐지 너무 맛있더라. 근데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 제가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는데요. 채린이요. 이채린. 채린이? 이름도 너무 예쁘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 예쁠 것 같네. 네, 예뻐요. 근데 마음이 더 예뻐요. 딱 제 이상형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얼굴에 발그스름한 노을빛이 감돌고 있었어요. 여자친구 이야기에 얼굴까지 붉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입가에 슬며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근데 대체 어떻게 만난 거니? 제린이네가 카페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가 우리 회사 근처예요. 오며가며 몇 번 마주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먼저 휴대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이제 보니 우리 오빠 완전 선수였네. 딸이 장난스레 끼어들자 저도 맞장구를 치고는 내친 김에 더 물어봤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랬더니 채린이가 바로 번호를 줬어? 그게 아들이 다시 뒷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조금 전보다 얼굴이 한층 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날 들려준 이야기를 들은 그대로 옮겨보면 이랬습니다. 제린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아들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네요.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잔을 받아들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채린이에게로 향했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하던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사람이 아들을 부추겼다네요. 승현 씨, 저 사람 좋아하죠? 아, 네. 아들이 쑥스럽게 웃자 그 동료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보탰답니다. 승현 씨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에 저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요? 네. 근데 다들 용기가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상하게 다들 선뜻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인사팀의 서대리님 있죠? 그분도 저분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용기를 못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발 늦기 전에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차이면 그때는 더 난감해질까 봐 그렇죠. 그럼 계속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차이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겠어요. 그 말에 아들이 마침내 큰 맘을 먹었답니다. 그날 아들은 큰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곧장 채린이가 선 카운터로 다가갔다네요. 저기 너무 갑작스럽겠지만 휴대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다고 해요. 채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답니다. 네? 제 휴대폰 번호를요? 채린이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바로 옆에는 채린이 엄마가 함께 있었으니 채린이로서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릴 수밖에요. 그런데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채린이 엄마였답니다. 왜요? 우리 채린이가 마음에 들어요? 예상치 못한 물음에 아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머릿속에서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진심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네요. 그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체린이 엄마는 솔직한 아들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딸을 돌아봤답니다. 체린아, 전화번호 알려줘. 엄마 왜 그래? 체린이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엄마의 팔을 붙들었지만 체린이 엄마는 오히려 딸을 채근했다네요. 너 이러다가 맨날 이 카페에서 좋은 시절 다 보낼 것 같아서 그래. 그 좋은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 너무 아깝잖아. 저기 내가 체린이 휴대폰 번호 알려줄게요. 딸이 붙잡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린이 엄마가 아들에게 직접 번호를 알려줬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체린이가 엄마를 말리긴 했지만 그 만류는 어딘가 신용에 가까웠답니다. 정말로 싫었다면 손사래를 치며 막아섰을 텐데 체린이는 그러는 대신 발그레해진 얼굴로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렸다네요. 싫지만은 않은 마음이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그 뒷모습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체린이에게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고 처음에는 짧은 안부로 시작된 메시지가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다네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 두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체린이가 만든 쿠키는 심심찮게 우리 집 식탁에 올랐어요. 오트밀 쿠키부터 시작해서 어떤 날은 통밀 쿠키가 또 어떤 날은 단백질 파우더를 넣어 만든 프로틴 쿠키가 예쁜 상자에 담겨왔어요. 그때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맛있게 나눠 먹었는데요. 받기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 않았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음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여 보내주는데 그 마음을 받고만 있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게 좀 미안하고 그래. 그지? 엄마도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던 참이었어. 그럼 우리도 선물 사서 오빠 편에 보낼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마침 주말이라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엄마, 7인연이 선물이면 화장품 쪽이 낫지 않을까? 향수나 립 제품이 제일 무난할 것 같아. 딸은 아는 체를 하며 저를 이 매장 저 매장으로 이끌었어요. 향수 코너에서는 시향지를 코끝에 가져다 대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그렇다고 밋밋하지도 않은 은은하면서도 산뜻한 향으로 하나를 골랐어요. 거기에 딸이 요즘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립 글로우까지 한 개 보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정성껏 포장을 했어요. 곱게 리본을 묶고 작은 카드 한 장도 끼워 넣었습니다. 다 해놓고 보니 꽤 그럴듯한 선물이 되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들어오자 그 꾸러미를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승연아, 이거 체린이 갖다 줘. 그동안 쿠키 얻어먹기만 해서 영 미안했거든. 고맙다고 꼭 전해주고. 아들이 잠시 그 선물을 내려다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거 진짜 체린이 주라고 사신 거예요? 그럼 유진이랑 같이 백화점 가서 고른 거야. 그 말에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선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엄마, 진짜 고마워요. 유진아, 고맙다. 체린이가 분명 엄청 좋아할 거예요.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저까지 덩달아 마음이 설렜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졌으니까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예쁘게 잘 만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 생일이라며 체린이가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 보낸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거 체린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당근 케이크인데 통밀가루랑 견과류가 들어가서 달지 않고 맛있을 거예요. 체린이가 엄마 생신 축하드린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이 귀한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 제 생일까지 살뜰히 챙겨준 마음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은 가운데
케이크에 초를 꽂아 불을 붙였고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난 뒤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요. 그동안 먹어본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안에 넣는 순간 가장 먼저 와닿은 건 촉촉함이었어요. 시나몬이 들어갔는지 그 향이 당근 특유의 풋내를 잡아줘서 포근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가 들어있어 오독오독 씹히는 그 고소함 덕분에 단맛이 과하게 튀지 않고 훨씬 깊은 맛이 났습니다. 남편과 딸도 케이크 맛에 놀란 듯 온몸으로 맛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아들에게 영상을 촬영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영상이랑 사진 찍어서 채린이 언니한테 보내줘. 진짜 진짜 맛있다고 말이야. 엄마 아빠, 지금부터 온몸으로 맛을 표현해야 돼. 딸의 요청에 남편과 제가 최선을 다해 맛있다는 표현을 하자 아들이 미소 가득한 얼굴로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채린이에게 보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채린이한테서 전화가 왔다며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다시 나와서 놀라운 말을 꺼냈어요. 채린이가 너무 감동이라고 울먹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우리가 고맙지. 진짜 고맙다고 다시 한번 전해줘. 채린이가 울먹였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채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사실 아들은 아직 30도 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기에는 이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채린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도 머뭇거리다 놓치는 것보다 일찍 짝을 만나 함께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그리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네 인생인데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엄마 아버지는 너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거기다 채린이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더더욱 찬성이야. 제가 빙긋 웃으며 말했고 남편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긴장으로 잔뜩 굳어있던 아들 얼굴이 환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채린이가 정식으로 인사를 오는 날이 되었어요.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괜히 거실만 맴돌며 흐트러진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이윽고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렸을 때 채린이가 두 손 가득 선물 끌어미를 든 채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첫 인상부터 참 단아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옅은 화장만 한 얼굴이 유난히 맑았거든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또박또박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참 야무져 보였습니다. 수줍게 미소 짓는 채린이를 마주하자 그동안 정성껏 구워보내던 쿠키와 케이크에 담긴 마음이 자연스레 떠올랐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채린이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말씨는 차분하고 예의 발랐으며 웃는 모습이 그토록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음식을 권하면 사양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까지 보면 볼수록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아들이 왜 한눈에 반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채린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지 채린이가 서두만 길게 이어갈 뿐 정작 본론은 쉽게 꺼내지 못했어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
제 말에 채린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 지금 부모님은 친부모님이 아닙니다. 그 말에 조금 놀란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기에 묵묵히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모랑 고모부 두 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두 분이랑 같이 살다 보니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이 자랐습니다. 두 분이 넘치도록 사랑을 주셨거든요. 이야기를 끝맺을 즈음 채린이 눈가가 어느새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렇네. 딱 봐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우리 승연이랑 인연이 되어줘서 그것도 참 고마워.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는데요. 채린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다고 해서 조금 걱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자꾸나. 우리는 말이야 이미 채린이 팬이야 팬. 맞아요 언니. 우리 가족 모두 언니 팬이에요. 딸도 신이 나서 거들었어요. 곁에 있던 남편까지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럼 나도 채린이 팬이야. 온 가족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자 채린이가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들과 채린이는 결혼식 준비를 서둘렀어요. 그러는 사이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마주 앉는 상견례 날짜도 잡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는데 이윽고 문이 열리며 채린이네 가족들이 들어섰어요. 한눈에 봐도 참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두 분 다 눈이 선해 보였으니까요. 대화를 주고받던 중 예비 안사돈이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제가 승연이를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채린이가 주문 실수로 커피를 다른 걸 내려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승연이가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가 잘못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승연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 그런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볼수록 이런 복덩이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에 제가 손다리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저희야말로 채린이처럼 곱고 착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양가에서 서로 칭찬을 주고받다 보니 자리는 시종일관 웃음꽃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날짜며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동안에도 무거운 기색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어요. 상견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비사돈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더 든든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동생이 집에 들러서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요. 상견례는 어땠어? 괜찮았어? 사돈네 가족들도 너무 좋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어. 제가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동생은 어쩐지 못마땅한 기색이었어요. 그래도 승현이가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데서 다니는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아깝긴 뭐가 아깝다고 그래. 아니, 채린이 부모님이 친부모도 아니라며. 그게 채린이 잘못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거야. 난 오히려 잘 키워주셔서 더 믿음이 갔어.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 이모도 아니고 고모가 그랬다는 게 진짜 놀랍더라. 너라면 그럴 수 있었겠어?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제 말에 전곡을 찔린 듯 동생이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요. 그러더니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채린이는 제가 제빵학과 나왔다며 승현이랑 학벌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게 뭔 상관이라고 그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난 말이야. 명문대 나왔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애가 얼마나 착한지 볼수록 마음에 든다니까. 그러니까 채린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다가는 가만 안 둘 테니까. 제가 따끔하게 못을 박자 동생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사돈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한 일이 있었어요.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라며 우리가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오더니 사돈댁에서도 신혼집에 돈을 보탰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겠어요. 모든 걸 똑같이 해야 채린이가 떳떳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그냥 받으라고 하셨어요. 채린이 오빠랑 언니 결혼할 때도 보태주셨다고 하시면서 막내한테도 당연히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크게 놀라고 말았어요. 채린이를 단 한 번도 다르게 여기지 않았던 사돈 두 분의 그 깊은 마음이 전해져와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거든요. 그 이후 아들과 채린이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식장 입구에 선 아들은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느라 분주했습니다. 긴장할 법도 한데 아들에게서는 떨림보다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윽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린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들의 입꼬리가 귀에 걸린 채 도무지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신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아들의 웃음은 더 환하고 깊어졌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 웃음은 한순간도 아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거두지 못했고 딸은 곁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저 역시 벅차오른 가슴을 다독이느라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로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 꾸린 보금자리에서 알콩달콩 신혼을 보냈고 주말이면 양가를 오가며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솜씨를 발휘해 쿠키며 케이크를 만들어 왔고 그때마다 온 식구가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었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무탈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으니까요. 그런 평온한 시간이 흘러가던 중 어느 날 갑작스레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남편 차 타이어 2개를 펑크내 놓은 게 아니겠어요? 멀쩡히 세워둔 차가 심하게 펑크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며 갤길이 뛰는 남편을 슬그머니 말렸습니다. 택시도 아니고 40만 킬로를 넘게 탄 폐차 직전의 차를 경찰에 신고해서 뭐해? 그렇다고 그냥 놔둬? 차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참에 폐차시키고 새로 사자. 차가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잖아. 사실 남편 차는 진작부터 새로 바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정도로 낡은 차였어요. 그러니 이참에 차라리 잘됐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남편을 달랬는데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타이어만 갈아 끼우고 차를 전체적으로 손보고 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몇 번이고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 차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다니까. 50만 킬로도 끄떡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선 정비소에 맡겨서 한번 물어보자고. 몇 번이나 설득해봤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인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사이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길래 제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푸념하자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차가 오래돼서 너무 위험한데 그 정도면 폐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말을 안 듣는다니까. 어머님, 그럼 우리가 폐차시켜버릴까요? 우리가?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난리를 칠 텐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폐차하려면 서류 같은 것도 필요할 거니까 어머님은 그것만 준비해 주세요. 그 이후 며느리는 놀랍도록 빠르게 일을 밀어붙였습니다. 카센터에 맡긴다고 해놓고는 그 길로 차를 폐차시켜 버렸거든요. 그 사이 저는 남편 몰래 필요한 서류를 챙겼고 모든 게 정말이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며느리가 차를 폐차시킨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펄쩍 뛴 건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남편을 향해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아버님, 그러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해서 그랬어요. 저번에는 운전하시는데 차 본네트에서 이상한 연기도 올라왔다면서요. 그 바람에 어머님이 무서워서 며칠을 잠을 설쳤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버릇없다는 거 잘 알지만 아버님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그거 정말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이기적인 거라니? 당연히 남편 얼굴에는 잠시 실망의 빛이 어려 있었는데요. 그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가족 모두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 슬픔과 아픔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돼요.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아픔이 되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제야 남편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며느리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들이 차가 너무 오래됐다. 타이어는 꼭 제때 바꿔야 한다. 그런 말을 수시로 했지만 나는 운전에 자신 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이지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더라고요. 아버님이 운전을 아무리 잘하셔도 다른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온 가족을 늘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 난 말이야. 당신이 출근하고 나면 퇴근할 때까지 내내 마음을 졸이고 있어. 하루하루 불안하다니까. 굳이 새 차가 아니어도 괜찮은 중고차 하나 사면 가족들 모두 이렇게 마음을 졸이진 않을 거 아니야. 며느리가 오죽하면 차를 폐차시켰겠어? 맞아, 아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했어. 가족들이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자 남편이 가족들 눈치를 살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남편에게 건넸어요. 이 돈은 제 비상금인데 아버님께 드릴게요. 놀란 마음에 제가 봉투 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5만 원권이 꽤 두둑하게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이 딸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 나도 가지고 있던 비상금 보탤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새 차 사자. 맞아요, 아버님. 거기다 이제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혹시나 우리가 바쁘면 아버님, 어머님이 도와주실 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 40만 킬로 된 차에 태우실 생각이셨어요? 손주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주? 내 손주요. 설마 임신한 거니? 며느리가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건넸습니다. 진짜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외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조금 큰 새 차로 바꿨습니다. 며느리와 딸이 돈을 보태겠다고 거듭 나섰지만 남편은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손주가 생겼는데 그까짓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렴. 얼마 뒤 손녀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한층 더 행복해졌는데요.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손녀가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자식 키울 때랑 손주 키울 때가 다르다고들 하더니 정말이지 그렇게나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손녀 지아는 자랄수록 엄마의 고운 품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매사에 기특한 구석이 참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아파트 단지에 장터가 열렸다는 말에 지아를 데리고 구경을 나갔는데요. 지아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더니 한쪽 구석에 자그마한 쿠키와 식혜를 파는 가판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지아는 엄마가 만든 쿠키만 좋아하잖아. 근데 쿠키 사게? 할머니, 쉿! 손녀가 그 자그마한 손으로 제 입을 막더니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기만 손님이 없어. 그래서 아줌마가 슬퍼 보여. 우리가 하나 사주자.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큰 감동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엄마의 고운 마음씨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 손녀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새삼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자 남편도 큰 감동을 받은 듯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해졌어요. 그러게 말이야. 갈수록 엄마를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아.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성격 이상하고 이기적인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현명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매사 다 고마울 뿐이라니까. 가끔 다른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참 많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가족 이야기는 너무 소소해서 혹시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바라온 행복이 아닐까 싶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웃으며 보내는 평범한 하루, 그 안에 이미 행복이 가득 담겨있기 마련이니까요. 가끔은 삶이 힘겹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부디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